김성태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 과외하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 개선 중시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프로젝트 반드시 실행하고 또 성공시키겠습니다. 좀 정제되고 기존에 하여튼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치 신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 정치 과외도 지금 직접 해주고 있는 마당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화 친구에 보면 이런 네.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이야기를 들은 홍준표 대표가 할 반응을 제가 예상해 보면 네. 무슨 나를 받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때문에 사실 지금 당의 중진들이 아니 당 사람들은 바퀴벌레 무슨 뭐 연탄가스 뭐 이렇게 지금 중진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책과 노선보다는 자꾸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말 문제 이거 가지고 모든 어떤 뉴스가 초점이 맞춰지고 네. 당의 이미지가 이제 추락되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네.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아마 네. 그런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뭐 한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예.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 잘 안 듣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아이들. 네. 그 아이를 이제 좀 그 뭐 이제 그 태도나 네. 그것을 바꾸는 프로그램인데 훈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좀 문제다. 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걸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저런 게 컨셉으로 하다 보면 김성태 대표는 이렇게 그 가제가 개편이라고 네. 당 중진들이 좀 문제가 있다. 네. 홍 대표의 그 거친 말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 홍 대표를 달라지게 하려면 네. 중진들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홍 대표 입장에서 좀 유리한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준표 때리기 토크쇼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딱딱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를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 그런 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핀트 아니 그러니까 이 방향이 좀 잘 안 맞은 것이요. 네. 일반 국민들하고 지금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 거 아닙니까? 중진 의원들과 그렇죠. 지금 빨리 당내에 있는 중진들 그렇죠. 집안 싸움이 종료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탄가스를 어떻게 막을 건지 이제 이것을 당 내부에서 중진들하고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네. 어떻게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지방선거에서 이 표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는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겠다. 네. 약간 이게 컨셉이 조금 이 타겟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아이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60대가 넘은 사람들은 참 달라지기 힘듭니다. 본성이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3개월 선거 전에 프로젝트는 달라지기가 어렵고요. 60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3개월 만에 고치기가 힘들죠. 더더욱이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이미지 변신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이제 여성 정책 토론회를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꼴통 보수 마초 이미지가 강해서 잠시만요. 그 꼴통 보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까? 좀 속어여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정정하도록 강해서 하겠습니다. 당시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그런 네.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젠더 감수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젠더가 뭐냐고 트랜스젠더는 들어봐도 젠더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역공을 당했죠. 점수가 네.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번 프로젝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이 예상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홍준표 대표 이미지 변신 시도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계속해 막말 논란을 빚자 올해 초에는요, 원고에 충실한 연설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변신은 그런데 짧았습니다.
배포된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앵그리홍이라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낸다 이런 특징의 별명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좀 변화의 가능성이 글쎄 뭐 좀 비관적으로 다들 보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안 싸움도 집안 싸움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좀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좀 누그러들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진짜 지금 분위기에서 홍준표 대표가 좀 달라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내에서조차 지금 제대로 이 독선적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뭐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독선적 이미지를 벗겠다라고 한들 당에서의 그 입지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과거 막말 이미지를 탈피해보기 위해서 원고만 읽었었는데 다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당 내에서부터 본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아니 그래도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예. 물 끼얹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홍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지금 반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홍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다시 당 대표를 뽑을 텐데 네. 전직 당 대표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뽑히게 되면 2020년 총선 공천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와 중진들의 이 그 갈등은 네. 단순히 홍 대표의 거친 말, 뭐 그건 연탄가스 아니죠.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당권을 언제까지 쥐고 있는가? 또 당 대표의 어떤 그 독주와 독선을 중진들이 좀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네. 당권 투쟁의 성격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아무리 연출해도 실제 당권을 가지고 중진들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바뀌진 대표가 않을 것이다.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홍준표 대표 정말 이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성공할지 여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시죠. 다음.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앵그리홍이라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낸다 이런 특징의 별명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좀 변화의 가능성이 글쎄 뭐 좀 비관적으로 다들 보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안 싸움도 집안 싸움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좀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좀 누그러들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지금 분위기에서 홍준표 대표가 좀 달라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내에서조차 지금 제대로 이 독선적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뭐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독선적 이미지를 벗겠다라고 한들 당에서의 그 입지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과거 막말 이미지를 탈피해보기 위해서 원고만 읽었었는데 다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당 내에서부터 본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아니 그래도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예. 물 끼얹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선 의원 과외하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 개선 중시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프로젝트 반드시 실행하고 또 성공시키겠습니다. 좀 정제되고 기존에 하여튼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치 신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 정치 과외도 지금 직접 해주고 있는 마당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화 친구에 보면 네. 이런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이야기를 들은 홍준표 대표 그런 3개월 선거 전에 프로젝트는 달라지기가 어렵고요. 60평생을 그렇게 예, 살았는데 3개월 만에 고치기가 힘들죠. 더더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이미지 변신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이제 여성 정책 토론회를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꼴통 보수 마초 이미지가 강해서 잠시만요. 그 꼴통 보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까? 좀 속어여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정정하도록 강해서 당시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그런 네. 특허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젠더 감수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젠더가 뭐냐고 트랜스젠더는 들어봐도 젠더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역공을 당했죠. 점수가 네.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번 프로젝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홍준표 대표 이미지 변신 시도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계속해 막말 논란을 빚자 올해 초에는요, 원고에 충실한 연설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변신은 그런데 짧았습니다. 배포된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대표가 할 반응을 제가 예상해 보면 네. 무슨 나를 받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때문에 사실 지금 당의 중진들이 아니 당 사람들은 바퀴벌레 무슨 뭐 연탄가스 뭐 이렇게 지금 중진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책과 노선보다는 자꾸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말 문제 이거 가지고 모든 어떤 뉴스가 초점이 맞춰지고 네. 당의 이미지가 이제 추락되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네.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아마 네. 그런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뭐 한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예.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 잘 안 듣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말썽꾸러기 되는 아이들. 네. 그 아이를 이제 좀 이제 그 태도나 네. 그것을 바꾸는 프로그램인데 훈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좀 문제다. 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걸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저런 게 컨셉으로 하다 보면 김성태 대표는 이렇게 그 가제가 개편이라고 네. 당 중진들이 좀 문제가 있다. 네. 홍 대표의 그 거친 말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 홍 대표를 달라지게 하려면 네. 중진들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 좀 유리한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준표 때리기 토크쇼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딱딱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를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 그런 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방향이 좀 잘 안 맞은 것이요. 네. 일반 국민들하고 지금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 거 아닙니까? 중진 의원들과 그렇죠. 지금 빨리 당내에 있는 중진들 그렇죠. 집안 싸움이 종료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탄가스를 어떻게 막을 건지 이제 이것을 당 내부에서 중진들하고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지방선거에서 그 표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는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겠다. 네. 약간 이게 컨셉이 조금 이 타겟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아이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60대만 넘은 사람들은 참 달라지기 힘듭니다. 본성이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